안녕하세요. 예비고3 수능특강 고전 산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많이 봤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호질이라고 하는 작품을 수업을 할 거야, 얘들아. 네, 이 호질이 좀 생략된 부분이 많지만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서 연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호질에서 호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랑이야, 호랑이. 얘를 한 글자로 줄이면 우리가 범이라고 하고요. 질이라고 하는 글자는 꾸짖다란 뜻입니다. 결국 호랑이가 누군가를 꾸짖는다. 여기서 호랑이가 누구를 꾸짖냐면 북곽 선생이라고 말하는 인물을 꾸짖고 비판하고 풍자할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동물인 호랑이가 사람인 북각성생을 비판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양반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또는 부도덕성 또는 허위 의식 등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호랑이를 통해 사람을 꾸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호랑이라고 하는 동물은 주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추측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호랑이가 바로 작가의 의식을 대변해주는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작가가 호랑이를 통해서 범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를 전달한다. 작가의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맞는 문장이 되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요 크게 일단 등장인물을 먼저 봐드리면 일단 범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령스럽고 신성스러운 존재, 작가의 말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하는 사람. 그리고 북곽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독리자 또는 광리자 또는 독리자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또는 과부라고도 나오고요. 됐죠? 이 북곽선생과 독리자라고 하는 이 두 명은 모두 다 어떤 인물로 나오냐면 겉과 속이 다른 인물로 나오는데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 사자성어로 표리부동이라고 할 거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라고 설명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부도덕한 인물로 나와요. 왜 얘네들이 부도덕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독리자라고 하는 이 여성은 과부인데요.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여자 과부잖아요. 나라에서 독리자에게 너는 참 정절을 잘 지키는 여자야, 연료문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에서 좀 대접을 받는 여자였지만 독리자 아래 5명의 아들이 있는데 성이 다 달라. 최씨, 김씨, 이씨, 구씨, 기타 등등등. 아버지 5 아들의 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5명이죠. 결혼을 5번 한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런 나라에서 이 사람 보고 너는 지조절개를 잘 지켜 이러고 있으니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인물로 독리자라고 하는 과부를 선택했고요. 두 번째, 북곽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벼슬에 관심 없지만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성품도 뛰어난 학자로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벼슬에 관심이 없는데도 공부 많이 해서 학식이 높다라고 하는 건 유교에서 말하는 그 유교적인 가치관을 굉장히 많이 중시한다라는 게 되겠죠. 하지만 얘가 늦은 시간에 과부인 동리자를 만나서 밀회를 저지릅니다. 그럼 결국 낮과 밤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눈속임한다 또는 앞뒤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표리부동이다,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라고 할 거고, 이러한 북각 선생이 동리자 집에 있다가 도망갈 때 똥통에 빠지거든요. 그 똥통이라고 하는 것도 북각 선생의 좀 북각 선생을 풍자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이제 범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각 선생은 풍자의 대상이죠.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선비이지만 한밤중에 과부와 밀회를 하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들킬 위기에 처한다. 세모친 것들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풍자의 대상, 때마침 범위. 여기 나와 있는 이 범위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작가의 대변자, 작가의 생각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 마침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다. 갈게요. 북각 선생은 몹시 놀라 뺑소니 치면서도 이 사이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위에 나와 있는 거야. 북각 선생이 이제 동리자고라고 하는 나라의 한 마을에 과부와 미래를 즐기러 들어갔는데 그 동리자의 5 아들이 그 장면을 목격해요. 근데 이 5 아들도 좀 멍청한 게, 야, 겉으로는 북각 선생인데 에이, 북각 선생은 공부하기 좋아하고 성품이 뛰어난데 이 밤에 1억이 있다고? 아닐 거야. 저 북각 선생은 여우가 변장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 여우 잡으러 가자 하면서 북각 선생을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각 선생은 그러한 장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체면을 중시하고 있죠. 체면을 중시한다. 그래서 기억 부분은 체크해보세요. 길이가 좀 기니까.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다가 줄다름 치다가 그만 들판에 구덩이에 빠져버렸대. 그럼 결국 이 부분은 인물의 모습을 굉장히 희화화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결국 북각 선생을 이렇게 희화화해서 표현한 이유는 독자로 하여금, 즉 독자들 보고 이러한 북각 선생을 조롱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문을 나서자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이거 니은까지 얘들아. 기억과 니은의 필기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대요. 똥이라고 하는 거 체크해 볼까요? 똥통에 빠진 게 되겠지? 그럼 그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똥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왔는가? 여기를 1번 뭐 징벌의 공간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북각 선생이 그동안 행동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공간. 2번 북각 선생이라고 하는 비판적 대상을 희화화 또는 풍자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더니 드디어 중장인물 나옵니다.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가 구린내가 심하구나 라고 나오죠. 찾으셨어요? 선비가 구린내가 심하구나 할게요. 이 부분은 당시 유학자, 선비를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선비라고 하니까 선비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갈게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까봐 북각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와서
3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굉장히 비굴한 모습을 보이죠.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라고 나오죠. 앞에 가로 열어볼게요. 여기 대인은 그 가죽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 여기서 말하는 그 가죽무늬의 그라고 하는 건 범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걸음걸이의 그도 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자식은 그 범의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호랑이의 위엄을 취합니다.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서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라고 말하는 건 북곽선생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 또는 낮추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호랑이를 만났는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살기 위해서 아첨하고 있는 이중적인 북곽선생의 모습이 되겠지. 됐죠?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대놓고 나오지. 작품의 제목 범이 꾸짖었대 얘들아. 그럼 결국 여기서 이 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물은 단순히 동물로 보시면 안 되고 인격화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의인법이 적용되었다. 인격화라고 하는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동물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성스러운 의식을 지닌 존재처럼 형상화가 되고 있고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거야. 이 범은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가까이 오지마. 예전에 듣기에 유는 유라더니 자주 나오죠. 앞에 나오는 이 유는요 선비야. 선비는 유 아첨이라는 뜻입니다. 아첨하기를 잘한다더니 라는 뜻이고 유는 유라더니 이거를 동음이어를 통한 언어유희라고 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동음 이의어를 통한 언어유희 자주 나오는 거야. 결국 선비가 아첨이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유는 유라더니는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그럼 결국 앞에서 봤던 아첨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무릇 천하의 이치란 한 가지다. 그럼 이제 범이 하는 말인데 범은 작가의 의식을 대변한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래서 범의 말을 좀 집중해야 돼요. 천하의 이치는 한 가지인데 범이 실로 악하다면 사람도 악할 것이야. 사람의 본성이 선해? 그럼 범의 본성도 선할 거야. 가로 닫아보세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만민 평등론 또는 만민 평등 사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작가가 범의 말을 빌려서 범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작가의 입장에선 당시 사회의 불평등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던 거죠. 그거를 호랑이의 입을 빌려서 범이 악해? 그럼 사람도 악해. 범이 착해? 사람도 착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고요. 네가 하는 수천 수만 마디의 말들은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가 훈계하거나 권고하는 것도 항상 사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도읍일 때의 형벌을 받아. 근데 그 앞에 끊어볼게. 일단 잘 봐 얘들아. 여기 좀 잘 봐야 되거든요. 네가 하는 수천만 마디의 말들은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가 훈계하거나 권고하는 것도 항상 사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애들아 오륜과 사강이라고 하는 건
당시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유교적 가치를 말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죠. 겉으로는 또는 말로는 오륜과 사강을 주장하지만 너희들은 왜 실천을 하지 않는 거야? 얘를 뭐 하냐면 비판하는 거야. 됐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륜과 사강이라고 하는 걸 말로만 하고 왜 대체 실천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더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볼게. 그런데도 앞에 가로 열어볼게요. 그런데도 도읍일 때 형벌을 받아 코가 베었거나 발이 잘렸거나 얼굴에 자자한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륜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죄인을 묶는 굵은 동아줄, 처형할 때 쓰는 도끼, 톱을 날마다 쉴 새 없이 제공해도 저들의 악을 막을 수 없으나 가로 닫아보세요. 그럼 결국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거야. 인간이 굉장히 부도덕하다. 말로는 오륜사강 맨날 주장하는데 오륜사강이라고 하는 윤리적 규범을 어겨서 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지. 그럼 결국 사람이라면 동물보다 좀 나아야 될 텐데 동물만도 못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범의 집안에는 그럼 이제 대조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범의 집안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어. 이로써 보면 범의 본성이 사람보다 어찌 낫지 않겠어? 어떻게 보면 인간과 범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고 인간의 본성이 짐승보다도 못하다. 결국 이 부분은 인간의 도덕성 또는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동물만도 못한 것들아 뭐 이런 식으로. 범은이라고 나오죠. 범은 가로 열어볼게. 나무나 풀을 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아. 누룩으로 빚은 술과 같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즐기지도 않고 새끼를 베거나 알을 품은 하찮은 생물들에게도 잔인하게 하지 않아.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서는 말이나 소를 사냥하되 한 번도 먹고 사는데 급급하거나 음식 때문에 남과 다툰 적도 없어. 그러니 범의 도의야말로 어찌 광명정대하지 아니한가 닫아볼까요? 이 부분은 결국 범이 자신들이 하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범이 자신들이 하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 단순하게 나열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담겨 있겠죠. 무엇을 비판하기 위해서? 인간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부분. 우리들도 이렇게 생활하는데 인간이란 것들이 왜 그따구로 살아?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는 범을 미워하지 않지만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사람들은 범을 원수라고 부른다. 이었지. 노루나 사람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으나 말이나 소는 너희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즉 사륙. 우리 고기 구워 먹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자기들의 이익에 미쳐 날뛴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거라면 관심도 없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 말이나 소에게 수레를 끄는 노고와 주인을 사모하며 충성을 다하는 정성이 없다면, 즉 말과 소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도살해서 죽여가면서 부엌을 가득 채우고 쇳불이나 말의 갈기를 조차 남기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마침내 또 나의 노루나 사슴까지 침탈하여 내가 산에서도 먹을 것이 모자라고 들에서도 먹을 것을 없도록 만드니 만약 하늘이 세상 공평하게 다스리기라도 한다면 너를 잡아먹어야겠어? 놓아주어야겠어? 무릇 자기 것도 아닌데 가지는 것을 도라고 하고. 이거는 도둑질할 때 그 도야 얘들아. 생물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적이라고 부른다. 너희가 하는 짓이란 밤낮으로 허겁지겁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눈을 부릅뜬 채 남의 것을 낚아채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돈을 형님이라고 부르거나 아내를 죽이고 장수 자리를 얻으니 인륜 도덕을 다시 논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다가 또 황충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고 누에한테서 옷을 빼앗으며 벌을 물리치고 꿀을 빼앗은다. 한마디로 호랑이의 입장에선 너희들은 개삐리리다 이런 게 되겠죠. 범은 한 번도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 진실로 같은 무리에게 차마 하지 못할 짓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는 것을 헤아려 봐도 사람들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는 것처럼 많진 않다.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은 것처럼 많지는 않다. 중략 부분 이러면서 인간의 부도덕함 그리고 인간의 잘못된 것을 강조하면서 범이 계속 북각 선생을 꾸짖는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북각 선생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넙죽 엎드리고 물러나면서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초아리면서 풀어준 거야 호랑이가. 맹자애라고 나오죠. 맹자애 앞에 가로 열어볼게요. 공부 좀 했다고 또 다른 사람이 말했던 또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고 있지. 맹자애 아무리 추악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목욕제계하면 하느님께 제사신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계에 사는 이 천안선비 즉 저에게 북각 선생인 저에게 감히 그 아랫자리로 모시고자 합니다. 결국 맹자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또 아부하고 뭐하고 있어요? 목숨을 구걸하고 있죠. 이어서 숨을 죽이고 살며시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명령이 없었다. 실로 항공해하며 두 손 맞잡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나서 고개를 쳐들고 보았더니 동쪽이 훤히 밝았대요. 아침이 왔네요. 범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 아침에 밭을 갈던 농부가 농부 동그라미 쳐보면 이 농부라고 하는 건 왜 갑자기 등장했냐면 북곽 선생과 대조되는 인물 유형이 될 거야. 왜냐면 농부는 이른 시간부터 일을 하러 나왔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북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위선적이고 하지 않아야 될 짓들만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비교 대조하는 내용으로 나오겠죠. 선생님은 어째서 새벽부터 들에서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순수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순수하고 가식 없는 질문이 되겠죠. 하고 물었더니 북각 선생이 말했다. 내가 들었어. 하늘이 어찌 높지 않느냐 하지만 감히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어찌 두텁지 않으냐 하지만 감히 조심스러이 걷지 않을 수가 없네라고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은 아침이 되다 자신의 비굴한 모습을 본 농부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이고 있는 비굴한 모습에 대해서 욕먹지 않으려고 합리화하면서 끝나는 부분이 되겠죠. 호질도 내용이 좀 생략된 부분이 나왔지만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좀 많이 본 거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호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2번 문제야. 이거 잘 봐야 된다 얘들아. 우화 동식물이나 사물 등의 인간성 부여 그들의 행동이나 말로써 인간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교훈을 전달한대. 그러면 결국 전달을 동식물이나 사물 등을 통해 전달하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의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항상 나올 거야. 우의적이다. 근데 결국 동물이 사람을 꾸짖는 거니까 인간과 동물의 우의 관계는 당연히 뒤집어져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구조가 역전된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우화라고 하는 말 개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수회의록이라고 하는 것도 동물을 의인화한 거야.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동물을 의인화시켜서 회의하는 내용이 금수회의록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나는 개입니다. 그럼 개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올 테니까 중심 내용 요약하듯이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뭐 문제는 나중에 풀면은 도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호질이었습니다.